네, 반갑습니다. 나땅TV 시청자 여러분. 지난 영상도 많이 시청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하남 가밀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고가 아파트, 분당 대형 아파트 분석을 했었는데요. 전고점 대비 거의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분당 대형은 그냥 떨어지면 안 파시는 것 같아요. 무리해서 막 대출 많이 해서 끼고 사는 그런 지역도 아니고 해서 전고점을 돌파한 가격으로 실거래가 되고 있는데, 실거래와 호가 그 사이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 22년 폭등장 정도의 시세를 거의 회복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고요. 지금은 똘똘한 한 채 이미 다 오른 지역보다는 아직 덜 오른 가성비 있는 지역을 입찰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경매로는 그런 지역이 싸게 낙찰도 되지를 않아요. 제가 저희 실전반 목표를 매매가의 10% 정도를 세전 수익 목표로 입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고가 아파트, 인기 있는 대형 랜드마크 이런 지역들은요, 매매가의 10% 싸게 받기도 쉽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20억대인데 2억도 수익을 안 보고 그냥 입찰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나와 있는 호가가 한 개밖에 없고 하니까 그냥 경매로 거의 제값에 낙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지금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아직 금리 인하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전세, 역전세도 거의 정리가 다 됐고요. 이거는 예측을 했었죠. 22년 8월, 7월 정도가 전세의 고점이었기 때문에 그게 만기가 되는 2년, 24년 7월 정도면은 역전세는 정리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때보단 전세가가 떨어졌지만 어쨌든 지금 역전세는 거의 다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이 가밀 아파트는요, 가밀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가밀을 저희가 보면은 여기가 잠실이잖아요. 잠실, 여기가 이제 송파죠. 송파, 그리고 여기가 위례입니다. 위례, 그리고 요쪽에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위례랑 거의 이제 나란히 있는데, 위례는 잠실에 붙어 있는 거고 이거는 약간 강동에 붙어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큰 도로를 끼고 강동에 붙어 있는 지역이다, 요 정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아파트가 위례보다는 좀 연식이 짧습니다. 연식이 짧아서 살기가 좀 쾌적하고, 아직 지하철이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도로가 좀 잘 돼 있죠. 여기 이제 도로가 잘 돼 있고 상대적으로 좀 강남까지 거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입주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공사 중인 데도 있고 자리를 잘 아직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온다라고 하는 게 약간 이 지역입니다. 아직 상가가 자리를 못 잡았고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실거래가 이제 2년 넘으시면 비과세 받으면서 거래가 조금씩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입주한 지 4년 이렇게 돼서 거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세를 잡아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지권 미등기 상태로 나와 있지만 분양대금 미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지권 미등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가밀에서는 분양대금 미납 사건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지권 미등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가밀파크 센트레빌이라는 아파트가 나왔고요. 엄청 대단지는 아닙니다. 한 500여 세대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34평 10억에 한번 유찰이 됐다가 7억대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8월 달에 매각 기일이니까 아직 기일이 좀 여유 있어요. 자, 임차인이 있는 사건입니다. 임차인이 있는데 후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등기부상 권리보다 늦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인수되는 권리가 없으면 인수되는 게 없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채권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매로 그냥 깔끔한 일반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실전반을 하면서 물건 추천을 경매 중급반 정도 수준까지 계속 추천을 했었습니다. 경매 중급반은 일반 물건이 아닌 물건들이죠. 살짝 까다로운 물건, 그렇다고 특수 물건처럼 막 소송을 하는 물건도 아니지만 재개발 경매라든지 임차인이 애매한 사건들 이런 거였는데, 아직 그런 물건을 낙찰받으신 분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권리가 깔끔한 일반 물건으로 수익을 냈는데 매도하신 사례들 보면은 낙찰 당시보다도 좀
오르기도 했고 떨어졌다 다시 오르기도 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물건 정도로 제가 예측하는 일반적인 어떤 수익은 한 매매가의 10% 정도를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아서 부대 비용을 내고 나머지 차익이 내 수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매매가 10억짜리는 한 1억 정도 싸게 낙찰받으면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건이 우량하고 거래가 잘 될 경우에는 그렇고요. 물건이 거래가 잘 안 된다거나 시세가 불투명하다거나 그러면은 수익을 더 크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1억 정도 싸게 낙찰 받는 거 목표로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가밀파크 센트레빌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학교 앞이죠. 학교 앞이고 여기 이제 공원인데 아직 좀 조성이 좀 덜 된 걸로 제가 봤어요. 퀸즈 에비뉴 여기랑 여기가 지금 경매로 많이 나와 있죠. 문제가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은 병원이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이제 못 들어가면서 이제 유치권이 막 있고 의사분이 일로 가서 개업을 하셔가지고 난리가 난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상가가 여기 있고요. 여기랑 여기는요. 길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건너 엄두가 안 날 정도로 굉장히 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여기 안에서 그냥 끝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학교가 바로 앞에 있어서 지금 가밀은 신축급입니다. 입주 5년이 안 됐고요. 입주 5년이 안 됐는데 3,400만 원대 실거래. 지금 거의 거래가 드문드문 있죠. 24년 들어서 조금 거래가 있는데요. 10억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1억까지 갔는데 9억대에 받으시거나 10억대 초반에 받았다고 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호가는 11억 3천부터 있거든요. 저층일 때. 이게 이제 비과세 받고 나오시는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11억 정도가 시세가 돼 있고 10억대 후반이기 때문에 수익을 한 1억 정도 본다 생각하시고 9억대 아니면은 딱 10억 정도에 받으셔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를 추천을 드린 이유는 아직 시세가 자리를 잡지 않은 지역이다라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강남 접근성이 가깝다. 위례 동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가밀역이 3호선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23년도에 착공해서 28년도에 개통하는 걸 목표로 했지만 언제나 우리의 목표보다는 항상 늦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호재만 가지고도 이 아파트가 계속 시세가 잘 오를 수 있죠. 3호선이 되게 좋은 노선이죠. 3호선 라인이 환승역도 많이 있고 핵심지도 많이 지납니다. 그리고 강남 가기 되게 좋은 노선이죠. 그래서 3호선 연장 호재가 있고 여기 지금 신축으로 신도시가 조그맣게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가밀역이 여기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남하고 연결, 교산, 이게 보면은 이 교산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교산 신도시. 그래서 이 3호선에 많은 인구가 달려 있어요. 많은 분들이 불편하십니다. 이게 늦어질 때는. 그래서 개발의 압력이 상당히 있는 노선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밀역에서 5호선으로 연결되고 수서로도 연결되고 하면서 핵심지를 많이 지나기 때문에 가밀이 가치가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철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지하철이 들어올 거라는 그 기대 때문에 항상 시세가 받쳐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은 여기 끝단의 시세가 평당 7,700만 원에서 여기는 이제 5천만 원 정도고, 여기 위례가 이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되고, 여기가 이제 3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이게 서열이 7천, 5천, 6천, 5천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시세가 J자 모양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가 컨디션이 위례나 이런 거보다 조금 위례 동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입찰하시기 딱 좋습니다. 신축에 앞으로 지하철 역세권 들어올 거고 아이 키우기 쾌적하고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전국에 있는 물건을 질문을 받고 시골에 있는 아파트 공시가격 1억 이하까지 분석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아파트 시세 로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톱니바퀴처럼 몰려 들어가면서 비교 대상인 아파트 우열을 가리고 이거보다 좋으면 원래 가치를 찾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비슷한 어떤 컨디션이면 가격이 비슷하게 형성이 되는 게 맞고, 또 우열이 있으면 그것만큼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다. 일시적으로
실질적으로 가격이 안 맞게 되면 시간이 들여서 어떻게든 그 가격을 찾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회과학적인 어떤 베이스가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그래서 제가 이 아파트 시세 로직이나 수강생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안 걸 가지고 제가 나노그룹 아파트가 좋다라는 책을 썼잖아요. 이 책 제목은 이제 출판사에서 정한 건데 아파트를 찍어준 책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해야지 잘 팔린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제가 한 거는 제목이 그렇지 않았어요. 집테크 기본 정석 뭐 이런 제목으로 제가 좀 했는데 출판사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욕을 또 누가 하신 분이 있었어요. 뭐 내용 없다, 오를 아파트 안 찍어준다. 그런데 오를 아파트를 찍어주는 책이 아니고요, 아파트 시세의 어떤 로직이나 아주 기본이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뭐 내공이 높으신 분이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난 초보들은 그런 걸 다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쓴 거고요. 지금 제가 이 시세가 높다 낮다라고 평가를 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뼈대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뼈대가 되는 기본 아파트가 있어요. 잠실은 평당 7,700만 원부터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서 시세가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대표하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대표하는 아파트. 어떤 시세를 보실 때는 평당가로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당가로 보지 않으면은 이 평수에 따른 보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엑스마인드로 가지고 있고요. 가밀 같은 경우에 제가 평당 3천만 원대라고 말씀드렸어요. 3,300만 원 정도. 네이버에 있는 평당가는 호가를 많이 적용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천만 원대는요, 3천만 원대 후반과 3천만 원대 중반 정도 가격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표에는 지역은 다 달라요. 성남, 여기는 다사, 여긴 금정역, 구리, 고양, 하남, 막 수원이요. 지역이 다 다른데 한 묶음으로 묶여 있습니다. 한 묶음으로 묶였다는 얘기는 시세가 오르는 폭도 비슷하고 흐름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예를 들어보면은요, 가밀 같은 경우에 평당 3천만 원대 후반인 아파트들과 시세가 비슷하게 흐르는데, 가밀은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거는 이제 보지 말으셔야 되고 여기를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3천만 원대 후반에 있는 삼성 포레스티아, 그 다음에 롯데캐슬 골드파크, 이게 금천구 독산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고요. 가밀파크 센트럴, 이 정도랑 항상 가격이 비슷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세가 비슷합니다. 시세가 비슷하면 올라갈 때도 비슷하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비슷하게 떨어지는 게 그 기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비슷한 어떤 시세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인데 내 것만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올랐으면 얘는 원래 시세대로 찾아오거나 얘네들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기본 로직이 그래요. 그래서 시세가 비슷한 어떤 아파트를 그룹을 제가 조금 지었는데, 이 그룹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제가 가보지도 않은 지역의 어떤 입찰가를 산정할 때는 아파트 시세의 어떤 로직, 그리고 경매 입찰자들의 어떤 본능에 의한 선택, 그리고 통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저희 실전반에서 에블리님이 저한테 보내셨어요. 에블리님은 소액투자자 하시거든요. 20대고 안성에 있는 이거를 입찰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입찰을 이 정도에 하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당동 대우 아파트는 입찰가를 1억 4,500 정도로 써보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좀 1층이었나 봐요. 제가 1층에다만 동그라미를 쳤는데 시세가 1억 6천 한 500 정도 전후로 했을 때 1억 4,500 정도에 받으면 지금 세전 2천만 원인데 어떤 매매가 1억대를 가지고 세전 2천 정도를 싸게 받아서 비용 이것저것 뭐 한 1,000만 원 내외로 쓰고 순수익을 한 1,000만 원 정도만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입찰가를 썼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에블리님이 이거를 저한테는 입찰한다 그러고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입찰을 못 하신 거예요. 입찰을 못 하셨는데 선생님이 1억 4,500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적게 낙찰된 것을 보고 허걱했습니다. 이게 낙찰이 1억 4,499만 9,999원에 됐던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1억 4,500을 넘기고 싶지 않다는 어떤 심리적인 선이 있다는 걸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1억 4,500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심리적인 어떤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넘기는 입찰가를 쓰시는 것.
그다음 아파트 시세에도 로직이 있습니다. 그 로직을 알고 시세만 보고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호가, 그다음에 실거래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그 흐름을 보고 입찰을 하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경매를 2016년부터 했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강을 할 거예요. 이거는 무료 특강입니다. 강의 링크를 밑에다가 걸어 드릴 거예요. 7월 31일 수요일 8시에 1시간 정도 할 거고, 이 시세 로직과 서열에 대한 거를 하는 수업이에요. 이것만 들어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리뭉실하지 않거든요. 직접 그 아파트를 대고 비싸냐 싸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들어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무료 특강을 하는 이유는요, 제 무료 특강을 듣고 또 운명이 바뀌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료 특강만 듣고도 운명이 바뀌신 분이 있다라는 거를 보고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겠구나. 제가 유튜브에서는 한 번도 이 무료 특강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유튜브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유튜브 구독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시세 로직 서열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고요. 그 시간에 딱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녹화본을 며칠 정도는 열어놓을 겁니다. 계속 열지는 않을 거고요. 밑에 가입하시는 집테크 연구소 제 사이트, 그리고 메일 주소랑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쓰시면 연락을 못 받으실 거예요. 아마 메일이랑 문자로 되는데, 제가 이거를 특강을 한번 하면은 항상 한 1000명 이상은 신청을 하셨었어요. 그 중에 꼭 연락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메일 주소, 전화번호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해야지 연락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권리 분석을 막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강의를 들었고 뭐 하는데 선생님한테 권리 분석을 좀 확인을 받고 싶다, 좀 그냥 하기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경매 권리 분석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이거 한 번에 한 33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가 어느 정도 쓰실 건지 본인이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입찰가는 자기가 산정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산정을 해도 낙찰 받았는데 부동산을 갔을 때 왜 이렇게 높게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막 무섭거든요. 근데 이걸 남이 정해주면은 불구덩이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산정을 해야 돼요. 제가 이 정도 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제가 아까 그 에블린님처럼 답을 드려요. 에블린도 본인이 얘기한 입찰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 생각했으면 이렇게 써보면 어떻겠냐라고 가이드를 드린 겁니다. 일반적인 권리 분석, 주변 시세랑 비교하는 거, 이런 거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게 제가 지금 시세 서열을 표시하고 있는 엑스마인드 표예요. 이거는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다른 지역의 비슷한 급지 아파트랑 비교를 해서 우열을 가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를 예를 들어보면은 다산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가 지금 빨간색이잖아요. 요거, 그리고 신흥 하늘채 랜더스원, 그리고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비슷한 어떤 서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아주 높게 거래된 것들도 있지만 이런 건 뭐 RR이거나 아니면 올수리 뭐 그런 특별한 매물인 것 같고, 아주 특이하게 튀는 물건 말고는 거의 비슷하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그룹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보다 급지가 조금 높다라고 한다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좀 더 높은 급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쓰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리스트도 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렇게 호가 위에 이렇게 평당가를 가지고 시세를 파악하시는 거다. 그래서 여기보다 여기가 비싸구나,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항상 평당가를 기준으로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밀 정도 입찰하실 수 있는 분, 예전에 저한테 그 가밀을 잘못 낙찰 받으셔서 연락이 오신 분이 있었어요. 정말 안타깝고 보증금 6,600만 원이었는데 권리 분석을 잘못하셔서 그거를 이제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혼자 그냥 이상한 거 입찰하지 마시고 물어보고 입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수강생분들만 대상으로 해드렸고, 구독자님들 중에서 저한테 강의는 안 들으셨는데 좀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권리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는데요. 비 많이 오는데 정말 길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이 나뭇잎 같은 거 젖어 있는 거 밟고 그러면 또 미끄러지시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